되고요. 우리 김프로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오랜만에 제가 원자재 중에 하나 리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이란 세계 2위 매장량 리튬 발견했다. 이게 뭐 이란의 관영 그 통신 얘기긴 해요. 이란에. 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란 산업부 장관이 모함마드 하디 아흐마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란 최초로 하메단이라는 지역에서 리튬 매장지가 발견했는데 매장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메단이라는 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중서부의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동네인데 그게 이제 전에 제가 그 뉴스 한번 해드렸나요? 푸틴하고 네. 이란하고 가까워가지고 거기 뭐 공군 베이스를 같이 활용한다. 그 공군 베이스가 있는 동네예요. 하필이면. 네. 공군 기지. 네, 기지.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근데 이란 산업부가 이 지역에 네.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냐면 네. 리튬 850만 톤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리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칠레입니다. 예.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그 권위가 있는 지질조사 기관이거든요.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알겠죠. 근데 세계 1위 매장 지역은 칠레로 리튬 920만 톤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실제로 뭐 칠레가 가장 많이 돼. 사실은 이제 칠레하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요 접경 지역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이 이제 리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데 리튬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리튬이라는 게 뭐 화이트 골드라 그래요. 화이트 골드가 원래 있잖아요. 백금이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화이트 골드. 그러니까 하얀 금이다. 그 정도로 이제 비싸지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커지고 또 앞으로도 뭐 그 개런티 돼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 부품의 수요 증가라든지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폭등세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세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과연 전 세계에 리튬이 어느 정도 있을까? 전 세계?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칠레 920만 톤이 있고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국에는 없지만 아르헨티나에 있죠. 광산. 포스코. 예, 호주에도 있습니다. 네, 예. 포스코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제작진이 저 아르헨티나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습니다. 모르시는구나. 제작진이? 네. 경비 좀 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 염호라고 하지. 염호. 네? 염호. 아하. 근데 그게 리튬은 저 잘 모르는데 그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 염호 같은 이 호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통상.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거는 광석 리튬이고요. 네. 그 바닷물 같이 돼 있는 전문가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빼는데 그 염호에서 하는 게 이렇게 건져서 올리는 게 있고 광석을 가공해서 하는 광석도 리튬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리튬이 나트륨 옆에 있습니다. 소금. 아 그래요? 예, 그럼 바닷물로 이제 리튬도 하고 나트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죠. 소금 그렇죠. 돌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튬도 광석 리튬이 있고 그 염호에서 캐는 리튬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사해 같은 데 가면 그 완전 그 리튬 덩어리들 아니야? 근데 거기서 거기서 가봤거든. 거기서 진짜 뜨더라고. 거기서 그 리튬 함량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은 아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리튬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이게 이란에서도 나오고 그럼 이란에만 있을까? 그래서 기대키는 이제 이런 거죠. 리튬 그 가격이 이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면 양극재 원가의 6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리튬이. 네. 근데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 비중의 52% 정도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6만 해봐도 5, 6, 30% 정도의 원가율을 기록하는 게 리튬이거든요. 그저께 비싸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이 굉장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뉴스 플로우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보면 기름도 그렇잖아요. 원유도 네. 예를 들면 미국 일부하고 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원유가가 폭등했죠. 70년대. 그때 이후에 세계 도처에 원유가 채굴되는 그 유전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 이 조물주가 지구를 만들 때 쓸 만큼 준 것 같아. 내 상상적인데 전기차 시대가 안 열릴 때는 리튬이 없었어. 그쵸. 실제로. 예. 쓸 만큼 준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어떻게 쓸까를 인간들이 아니. 연구한 거 아니에요? 원래 유가도요. 옛날에 원유도 몇 년 안에 다 고갈된다 그랬거든. 맞아요. 고갈됩니까? 미국에 셰일만 하더라도 뭐 몇십 년 씩 나오. 그렇잖아요. 근데 수요가 지구가 참 오묘한 게 수요가 생기면 어디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긴 해요. 그래서 제 말씀 맞는지 보세요. 그게 호주가 됐던 뭐 중국이 됐던 칠레가 됐던 뭐 아프리카 우간다 앙골라가 됐던 이란이 됐던 리튬을 발견했습니다. 니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이제. 굉장히 아유 그거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채굴 매장량이라는 거죠. 그쵸. 어딘가에 있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안 판다니까. 그렇겠죠. 지질 조사도 안 해요. 옛날에 석유가 그랬거든. 석유가 엄청 쌀 때는 아니 뭐 아부다비 근처에서 굴 캐는 동네 그 유전에서 그 바다 유전에서 그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옆 동네에서 이때니까 옆에도 파보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컨대는 리튬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큰 그 연대기로 보면 초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원유는 전 세계 어디 있는지 대부분 80% 90% 이상 밝혀져 있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100년이 가까이 된 거니까. 네. 근데 리튬을 발견하고 리튬을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쓰기 시작한 불과 몇 년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포스코가 산 그 아르헨티나 그 염호도 매우 뭐 지금까지 뭐 어쨌든 진행되는 바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그 리튬 생산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종합상사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새로운 광물들 리튬이나 니켈 이런 쪽으로 굉장히 더 활발하게 자원 개발에 좀 나서서 사실은 이제 계속 전기차 시대가 되면 결국은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의 주도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뉴스플로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런 데서 그냥 우리가 전기차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터리의 리튬의 그 가격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리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원 안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그런 비즈니스를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쨌든 세계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의 세계 2위 리튬 광산이 그 발견이 됐다면 우리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죠. 우리는 사야 되는 그렇죠. 나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염호에서 나오는 건 수산화 리튬, 광석에서는 네네네네. 탄산 리튬 그건 아닙니다. 예, 수산화 리튬 여기서 나오고 탄산 리튬 여기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염호에서도 구하고 광석에서도 구한다. 뭐 이런 정도만. 근데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은 대부분 호수가 나오더라고요.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산정호수도 한번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오세요? 산정호수. 산정호수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지? 호천. 아, 그런 호수 아니고요. 정프로님 혹시 그 염호 보셨나요? 염호는 저는 몰라요. 그 볼리비아에 구미호는 알고요. 예. 우유니 사막 이런 데 아, 보면 네네네네. 예, 거기가 이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염호가. 음. 되게 예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야 이제 그 정도 되는 리튬을 뽑아내기가 좋은 농도가 좀 되는 모양이군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구미호는 뭐니? 구미호 고소영.
아, 꼬리 9개 달린. 엄청 이쁘잖아요. 이뻤죠 옛날에. 자, 지금은 안 이쁘다. 지금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동건 씨한테 혼난다 너. 행복한 결혼 생활 두 분 알아서 하시고. 형한테. 네, 우리 권순호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